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들 보겠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의회 최고 라다에 출석해서 승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승리 계획에 따르면 언제까지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로드맵도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말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또 조건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독일이 이제 중장비, 그러니까 기갑차를 이런 거 안 주겠다라고 선언했죠. 이런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처럼 호주가 대량의 전차를, 그것도 정상급 전차를 우크라이나에게 급히 공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희소식이고, 자,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형 도발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관련한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북한이 한미 양국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보복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북한이 태평양을 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거리 발사 도발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동향이 포착되었습니다. 미국이 주요 대응 전력을 긴급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생한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고강도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탄도미사일 대응 전력을 주요 거점에 긴급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탄도미사일 추적기 RC-135S 코브라보를 10월 17일 오전부터 동해상 초계 비행에 투입했는데요. 코브라볼은 먼저 동해에 투입된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초계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태평양 함대 직접 통제 전력인 이지스 순양함 레이크 1위를 일본에 파견했는데요. 이지스 BMD 시스템을 탑재한 레이크 1위는 10월 16일 오후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출항해 현재 도쿄 인근 해역에서 탄도미사일 감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미국은 하와이에 해상기반 엑스밴드 레이더 SBX도 전개시켰는데요. 이 시스템은 평시 알래스카 인근 해역에서 본토 미사일 방어 지원 임무를 수행했지만 10월 15일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에 전개된 사실이 현지 소식통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 같은 정황은 동해와 일본, 하와이를 연하는 가상의 선으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3단 액체 연료 방식의 화성 17형 개량형이나 3단 고체 연료 방식의 화성 18형 개량형 발사가 유력합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을 앞둔 10월이면 고강도 군사 도발에 나서는 일명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자주 벌여왔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북한이 하와이 인근 해역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옥토버 서프라이즈.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2020년에도 그때는 이제 10월 10일 열병식을 통해서 뭔가를 공개했죠. 바로 북극성 사형이죠. 3,000km 날아가서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화성 15 2단 액체연료 13,000km 날아가서 워싱턴 DC를 타격할 수 있다 라는 능력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이 ICBM급의 실거리 사격을 하지 않냐. 그동안은 이제 동해상에서 그냥 동해에 탄착시키기 위해서 고각 사격을 주로 했죠. 이번에는 그것을 실거리 사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자, 여기 오키나와에 있던 RC-135S 코브라볼이 이렇게 일본 혼슈를 관통해서 동해로 들어오는 항적이 오늘 오전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전문 이 궤도 추적하는 정찰기죠. 이게 지금 동해로 들어왔고, 또 하워드 로렌젠함 탄도미사일 전문 또 추적함이죠. 엑스밴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이게 지금 이 혼슈와 홋카이도 중간에 지금 딱 붙박이로 지금 있습니다. 느끼시듯이 이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쏘면 이 혼슈 북쪽, 홋카이도 남쪽 이쪽으로 해서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가겠죠. 그 중간 지점에 지금 딱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코스카에서 이지스 순양함 레이크 1위가 출항했어요. 이거는 7함대, 그러니까 요코스카 상시 배치되어 있는 순양함이 아니고 샌디에고에서 긴급하게 왔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지원 와서 지금 이제 혼슈 동쪽으로 해서 탄도미사일 추적을 나서게 되고요. 만약에 이 탄도미사일이 일본 혼슈를 넘어가는 궤적을 보고 있겠지만 이 일본 혼슈를 향해서 떨어지는 이런 궤적이 나온다. 그럼 요격해야 되겠죠. 그런 요격 자산이 세팅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에 이 SBX-1 엑스밴드 레이더가 배치가 됐어요. 원래 알래스카였는데 내려왔습니다. 그걸 이제 상상해 보면 북한에서 쏴서 동해 그리고 하와이까지 이어지는 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와이까지 6,900km 뭐 이 정도 날리게 되는 이런 궤적인데, 물론 하와이 앞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와이 뭐 북쪽, 남쪽 뭐 어딘가로 하와이를 직접 겨냥하면 큰일 나겠죠. 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는 실거리 발사. 그래서 뭐 대기권 재진입할 수 있냐 없냐 한 번도 안 보여줬으니까 아직 뭐 ICBM 개발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그 뭐 똥을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인 줄 알겠습니까? 그냥 보면 아는 거지. 그게 왜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걸 진짜로 한번 보여주는 도발에 나서서 미 대선 코앞에서, 지금 대선이 이제 3주차 안 남았으니까 우리 여기 이 정도 가치를 가지고 핵탄두 있지. 그것도 많이 있지. 그리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있지. 그러니까 우리의 가격을 잘 측정해서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와 협상할 때 가격표 카드 아주 용량 많은 카드 갖고 와 라는 사인이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고, 이 김여정이 이렇게 얘기했죠. 10월 14일 날 핵 보유국의 주권이 미국 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당하였다면, 뭐 우리 대한민국 말하는 거겠죠. 똥개들을,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 똥개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잡종개,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미국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미국을 향한 도발을 암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성 17형은 다탄두로 추정되는 이 액체연료 미사일이고, 화성 18형은 이제 고체연료 ICBM으로 추정되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쏘아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레드라인을 넘으면 뭐 응징하겠다 했는데 레드라인 지금 진작에 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았던 M1A1 에이브람스 전차 물량보다 훨씬 많은 전차를 긴급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전차 손실로 전력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우크라이나에 오랜만에 희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호주 정부가 퇴역하는 M1A1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넘기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고 팻 콘로이 호주 국방산업부 장관이 10월 16일 밝혔습니다. 콘로이 장관은 이번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출국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신 지원 패키지에 전차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콘로이 장관은 호주가 제공하는 지원 패키지는 2억 4,500만 달러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호주 육군에서 퇴역하는 M1A1 전차 49대와 탄약, 부품과 군수 지원이 포함된 지원 패키지가 이번 나토 회의에서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주는 지난 2022년 신형 M1A2 전차 75대를 발주해 이 가운데 일부 물량을 최근 인수했는데요. 이에 따라 퇴역이 진행되고 있는 59대 가운데 전투에 사용될 수 있는 물량 49대를 뽑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실 미로시니첸코 호주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호주 정부의 이번 결정에 큰 환영과 감사 인사를 전하며, 우크라이나에는 이 전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즉각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전차 공여 협상의 실무를 맡은 우크라이나 군사 컨설턴트 제이시 도스는 이 물량은 평소 공여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전장에 도착할 것이고, 전차를 직접 확인한 결과 상태가 매우 양호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부디 호주가 제공하는 이 전차들이 하루빨리 도착해 전장에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호주가 이 M1A1 전차 이거 59대 가지고 있는데, 요거 이제 퇴역하면서 미국의 M1A2 전차 75대 계약을 했어요. 이제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다 안 들어왔는데도 지금 퇴역을 합니다. 그 퇴역하는 것 중에서
49대를 골라서 준다라는 건데 저희들이 군사TV의 디펜스 브리핑에서 한 3주 전에 이 보도를 먼저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성사되었습니다. 그때 이거 퇴역하는데 우크라이나 주면 좋겠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이제 미국이 최종 사용권자 승인 권한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제니까 미국이 승인해서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호주 육군의 M1A1 전차는 미 육군이 쓰던 중고 전차였어요. 그 중고 전차를 오버홀해서 또 여기 있는 열화오라늄 장갑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텅스텐 장갑 집어넣고 그리고 이 M1A1이지만 M1A1 중에서는 최후기형입니다. 여기 사격 통제 장치가 M1A2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M1A1으로서는 가장 후기형, 즉 M1A1 중에서는 제일 성능 좋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있는 미 해병대가 썼던 그 M1A1 전차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차 M1A1 전차 미국이 준 거 30대 그거 가지고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빨리 적응할 것이라고 보고 또 여기는 미국이 쓰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호주가 썼던 것을 주니까 열화오라늄 장갑판 떼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그 다운그레이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주면 바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쿠르스크나 포크롭스크나 지금 한창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 빨리 배치가 되어서 지금 전차가 워낙 부족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좋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궁금해하시는 우크라이나의 승리 계획 도대체 뭐냐? 또 실현 가능성은 있나? 보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서 승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본토 장거리 타격 확대와 나토 가입이 핵심인데 이 계획의 미래는 거의 전적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년까지 러시아와의 전쟁을 끝나기 위한 승리 계획을 최고 라다에서 발표하고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한 서방 우방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0월 16일 최고 라다에서 5대 핵심 목표로 이루어진 승리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이 계획은 신속한 나토 가입 추진, 러시아군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비핵 억제, 미국 EU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포괄적 경제 부흥,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지역 안보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미국과 나토에 조속히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초청하고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계획이 지지받는다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 러시아와 싸우도록 우크라이나를 이용하겠다는 미국의 계획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며 평화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정신을 차리고 분쟁이 왜 발생했는지 이유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역시 젤렌스키는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도록 밀고 있고 러시아 영토에 장거리 무기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모르는 것 같아 단순하게 설명해 주겠다. 우크라이나는 관 안에 있고 우크라이나인들 역시 이미 무덤에 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러시아 영토에 대한 장거리 타격은 우크라이나의 자체 능력만으로 가능하지만 전쟁 종결의 핵심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미국과 유럽 강대국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요. 과연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승리 계획. 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승리 계획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겠다. 세부 내용은 공개 안 하겠다. 이제 이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포괄적인 핵심 사항만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포괄적 핵심 사항은 5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건데 신속한 나토 가입 추진. 근데 이거 미국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과연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군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적 압박 이것을 위해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장거리 무기, 그 장거리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내용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세부 내용이. 그래서 그리고는 계속 군사 무기 지원을 해달라. 이제 이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본토 타격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건 것이고,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비핵 억제,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계속 러시아를 안 나올 수 없게끔 만드는데, 그게 쿠르스크 같은 러시아 본토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만 전쟁하든가 하고, 쿠르스크처럼 러시아 영토로 전쟁이 번지는가 하고는 이 지금 크렘린 이 푸틴 정부가 느끼는 압박이 좀 다르죠.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이 느끼는 전쟁에 대한 어떤 감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쿠르스크처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 점령을 유지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기 전에부터도 미국, EU와 파트너십 강화, 포괄적 경제 부흥, 또 지원 많이 해달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지역 안보 협력.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나토의 방파제가 되어주겠다. 지금 나토가 뭐 2030년 또는 20년대 후반 이때 러시아와 전쟁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방파제가 되어줄 테니까 계속 지원해달라. 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냐? 이건 뭐 전적으로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달려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지도를 보면 여기 빨간색이 러시아고 회색이 나토죠. 뭐 나토 또는 EU입니다. 자, 만약에 이 노란색, 이 우크라이나가 빨간색이 되었을 경우에, 물론 여기 있는 이 벨라루스, 노란색 바로 위에 있는 이 벨라루스, 여기도 뭐 빨간색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나토 입장에서는 이 발트 3국, 여기가 최전선이 되면서 폴란드, 발트 3국, 그리고 여기 몰도바 나토는 아니지만 루마니아 등 완전 전체가 여기 뭐 슬로바키아, 헝가리 전체가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노란색이 나토가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지상군 쪽은 이 북쪽 발트 3국 그리고 핀란드 이쪽만 방어하면 되는데, 여기서 모스크바까지 한 500-600km.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나토가 되면 남쪽에서 또 500-600km만 가면 모스크바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 전선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크렘린 대변인이 왜 이 전쟁이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봐라. 그 원인이 뭐냐면은 돈바스에서 러시아인들을 학대했다. 자, 이거 명분. 두 번째는 니들이 나토 가입하려 했다. 그래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했다. 이제 이건 거거든요. 그래서 나토 가입하는 거, 그건 용납 안 된다. 이제 이 말인 건데, 그건 뭐 러시아 입장이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빨간색이 될지 회색이 될지에 따라서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또 젤렌스키가 이거 우리 빨간색 되면 니들 큰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방파제로 남아줄 테니까 빨리 나토 가입시켜라. 이제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나토의 최강대국인 미국, 그 미국 대선 주자 2명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그냥 180도 다르죠. 해리스가 만약에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 계속 해주겠죠. 그리고 나토 가입도 추진하겠죠. 그러나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리고는 이제 러시아를 계속 자극하겠죠. 만약에 또 나토 가입이 성사되면 러시아는 그냥 3차 대전을 일으킨다 라고 할 그런 상황까지 가겠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 끊겠죠. 그래서 나토 가입 불허하고 현 상태에서 그냥 휴전해 끝내 해버리겠죠. 그러면은 이 나토, 지금 뭐 독일을 비롯한 나토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러시아는 재건 또 이 재정비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부터 어차피 전시 경제 체제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재정비를 하고, 그리고 30년에 또 전쟁한다. 전쟁 재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리스가 되면 전쟁은 계속 컨티뉴. 트럼프가 되면 전쟁이 일시 중지. 그리고는 러시아에게 재정비 시간을 주고 더 센 공격을 나중에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차피 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고, 단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재임 시기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뒤로 미룬다. 이건데, 지금 젤렌스키 정권, 현재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당장 영토, 자포리자, 또 도네츠크, 루안스크, 크림, 이 뺏긴 영토를 회복할 길 없이, 헤르손 남쪽 길 없이 트럼프가 되면 바로 그냥 넘겨주고 휴전하자라고 되기 때문에 3년간 국토만 초토화되고 피만 흘리고 말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 계획 정말 참 사실 보면 좀 추상적이죠. 이런 것들은 미국 대선 여기에 관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